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사상 처음 가정으로 공급하는 생활용수의 제한급수를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통장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가정용 밸브를 50% 잠그겠다는 건데요. 사상 첫 제한급수 첫날 현장을 김인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릉시 홍제동 주민센터에 10여 명의 통장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단시간에 하려니까 통장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제동의 검침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강릉시 사상 처음으로 생활용수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첫날. 사전교육을 받으러 나선 통장들은 수도 검침원에게 상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방식부터 배웁니다. 잠글 때 얼마큼 잠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깍 잠그고 난 다음에 한 두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한 50%가 계량기를 잠그기 위해 실제로 방문한 첫 번째 집. 계량기 뚜껑을 열고 보온재를 걷어낸 뒤 손을 깊이 넣어 밸브를 돌립니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밸브를 이렇게 두 바퀴만 한 바퀴 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물이 그 전보다 조금 덜 나옵니다. 계량기를 반 정도 잠그자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오던 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불편하더라도 물이 너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애껴 써야죠. 강릉시 한 아파트 단지 오전 10시쯤 제한급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8월 20일부터 강릉시의 제한급수가 시행되어 우리 아파트도 수돗물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제한급수를 아파트의 경우 단지로 들어오는 수도관, 이른바 인입관의 밸브를 절반쯤 잠그면 모두 해결될 것 같지만 이 경우 수압이 낮아져 고층은 아예 물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모든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계량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대 계량기를 수압을 이제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 세대를 다 이제 계량기를 다 제한급수를 하려면은 수압을 낮추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강릉시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0%를 겨우 웃돌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25일쯤 뒤에는 생활용수조차 아예 고갈됩니다. 고강도 절수에 나선 강릉시의 계량기 조절 대상은 모두 9만여 세대로 이번 주 내내 밤낮으로 계량기 조절 작업을 벌일 계획이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삼척과 강릉 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일 기준 삼척시 평균 저수율은 25.1%로 전국의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고 강릉은 29.7%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21.3%까지 내려가며 저수율 10%대 진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주일간 중단했던 농업용수 공급을 오늘부터 시작해 22일까지 공급하며 이후 다시 29일까지 일주일간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조기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제진흥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안도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태백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탄광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태백과 삼척 지역에 탄광을 대신할 경제진흥 사업은 확정되지 않고 표류했습니다. 조기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주요 대체 산업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은 태백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과 삼척의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입니다. 태백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는 연간 2만 2천 톤의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 광물 산업단지를 갖춰
무탄소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1년 넘게 기다려온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자 태백시는 바빠졌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서 2028년도 내지 2029년도쯤에는 삼척의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는 암세포를 정밀 치료하는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해 암치료센터 등의 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3,600억 원인데 2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온 주민들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저희 지역적으로는 또 다른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우리 광산에 또 다른 위기에 닥쳐서 이것 역시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폐광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 확정으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립대 의대가 없는 인천, 전북, 전남 등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강원도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역의사제는 강원 의료계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입시 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이 65.6%로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이탈률이 높았는데 이탈률이 높다 보니 의대가 4개나 있어도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긴 어려웠습니다. 특히 예산이 제한적이고 필수 의료 중심이라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공공의료계에선 그 어려움이 더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이런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원주 의과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의료원조차도 의료 수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의사제가 정부에 도입이 되면 원주 의료원도 의사 선생님들 모시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일들을 떠맡아 왔던 간호사들도 안정적인 의사 수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력이 수급돼야 그 역할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업무의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정적으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데다 의사단체와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역의사제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점치고 있지만 복지부는 도입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됐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인 바 있어 이번 결정이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1극 체제 속의 지역방송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새 정부에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 MBC 공동 취재단 고병권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진 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서 지역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지난해 발의된 발전기금 신설 등을 담은 지역방송 지원 4법은 아직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지역 MBC 기준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줄어드는 등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온 특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고 실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고 유튜브 등으로 초연결된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춰 지역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도 강조됐습니다.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의 어떤 콘텐츠 클러스터 혹은 거버넌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서 서로 이게 공동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광고 결합 판매 관련해 지역방송 포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리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추상적인 구호보단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대부분 폐장합니다. 속초 지역 해수욕장 2곳과 양양 대부분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폐장하고 양양 인구와 기사문 해수욕장은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성 지역은 8개 해수욕장 운영이 연장된 가운데 마차진과 반암, 아야진, 천진, 봉포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동해시 초구동 일원 과학영농 종합단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부터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한 과학영농 종합단지는 지상 2층 규모 과학영농시설과 지상 1층 규모 유용미생물 배양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에서는 토양 내 영양분을 분석해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토양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부터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사용을 위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달 26일 속초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의 영향으로 공연 당일 속초 지역의 소비 규모가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초시와 KT,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 싸이 공연이 열린 당일 속초시에서는 총 75억 원이 소비돼 그 전주 60억 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당일 방문객은 2만 4천여 명으로 외지인 비율이 88%였으며 이 가운데 22%인 4천 명가량은 공연 후에도 24시간 머물며 1박 이상 숙박형 관광을 즐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35분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현재 헬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야적장은 폐목재 300톤가량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태백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건물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9분쯤 태백시 장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택 1동과 교회 1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에서 희귀철새인 벌매의 번식 과정이 촬영돼 공개됐습니다. 양양 생태사진연구회는 2018년 이후 올해 2번째로 지난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벌매가 백두대간 능선 굴참나무에 둥지를 틀어 약 2개월 동안 알을 품고 이후 태어난 새끼가 날아가는 전 과정을 관찰해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벌매는 주로 땅벌이나 말벌집을 털어 애벌레를 잡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부화와 육추 과정이 자세히 관찰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